여러분 엿새간의 긴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의 복귀 어떠셨습니까? 네, 후유증에 시달리고 계신다고요. 네, 제가요 연휴 후유증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연휴 후유증의 해결 방법은 또 연휴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말 또 한 차례 연휴가 기다리고 있으니 며칠만 좀 버텨보자고요. 두 번째 퀴즈, 연휴 특수를 맞으면 다들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연휴 특수가 반갑지 않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경찰과 소방관 분들인데요. 10월 4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이번 연휴에 고생하고 활약하신 분들 소식을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었죠, 어제가. 그런데 세상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민간 헬기 한 대가 저수지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경기도 포천시의 한 저수지입니다. 지금 물주머니를 매단 헬기 한 대가 이렇게 천천히 하강하는가 싶더니 물에 통 부딪힙니다. 이렇게 아이고. 부딪히면서 다시 올라가죠. 그 충격으로 꼬리 쪽에 부품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이 아이고, 동그라미 세상에. 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네. 헬기는 다시 상승하는가 싶었는데요. 이렇게 애써보지만 통제력을 잃은 듯한 모습이죠. 몇 바퀴를 공중에서 돌다가 그대로 저수지로 추락을 합니다. 아마 이제 보통 우리가 주변에서 헬기를 가까이서 보기는 드물잖아요.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저 장면을 촬영하다가 지금 저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 같은데 당시 상황을 목격하신 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하고 연기가 좀 많이 났어요. 소리가 그 왜 모터가 좀 정상적으로 작동 안 될 때 그런 굉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자동차 급발진이라든지 약간 그런 굉음. 세상에 지금 너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건데 지금 목격자분 얘기 들어보니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헬기에서 뭔가 굉음이 났다. 이건 대체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그러니까 뭐 헬기에서 원래 소리가 크게 나긴 하는데 지금 특별히 굉음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기계음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 목격자가 추정을 하는 것은 혹시 뭐 기체 고장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아하. 저분은 저렇게 추정을 하는 건데 물론 네. 이제 정확한 사실관계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그렇죠. 같고. 근데 이제 어제 오늘 11시 8분경에 벌어졌던 사건인데 저렇게 추락한 다음에 저 헬기가 저수지로 그대로 이제 침수가 된 거예요. 저수지 안으로 들어갔는데 네. 근데 저 저수지가 수심이 10m가 넘는다고 합니다. 세상에. 소방당국이 바로 출동해서 수색을 했는데 지금 그 잠수부 16명을 포함해서 이제 그 구조대원들이 이제 수색을 한 거죠. 네. 근데 4시간 만에 헬기가 발견이 됐는데 아이고. 조종 그 기장이 60대 기장인데 조종석에서 숨진 채 아이고. 발견이 됐습니다. 세상에. 끝까지 조종관에서 놓지 않고 뭔가를 탈출을 시도하거나 뭔가를 조작해 보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 저 헬기는 저수지 수면 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은 이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저수지에서 담수를 해서 이동하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훈련이라기보다도 사전 장비 점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체를 뭐 인양을 하고 뭐 거기 블랙박스나 뭐 그런 걸 확보가 돼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검이나 이런 거는 정상적으로 다 주기별로 되어 있고요. 물론 자세한 사고 원인은 뭐 정밀하게 따져 봐야겠습니다만 헬기에 관련해서는 뭐 이 정기 점검을 해왔다 이런 얘기는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부족해요. 계속 정밀하게 따져 봐야 되는데 백성문 변호사님 앞서 얘기 잠깐 들어보니까 담수 훈련이라는 게 뭔가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헬기를 이용해서 산불이 났을 때 진화를 하려면 이 바구니 같은 데 물을 담아서 그 물을 가지고 이제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수지에서 물을 담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문제는 이 헬기는 민간 항공회사 소속의 헬기입니다. 요 포천시청과 계약을 해서
아직 훈련에 정식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네. 원래 오늘부터였습니다. 아이고. 오늘부터였었는데 지금 이 60대 기장이 어제 자체 점검을 위해서 저수지에서 물을 담는 그 작업, 그러니까 자체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고. 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세상에. 일단 이 60대 기장 같은 경우 군에서부터 조종사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경력이 40년 정도 되는 베테랑이고 올해 봄에도 5번 정도 포천 산불 방지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이 됐었는데 어머나. 이제 문제는 이 비행 계획서의 내용을 보면 네. 어제 오후 1시에 2명이 탑승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지금 보셨던 것처럼 그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빨랐던 오전 11시였고 실제로는 60대 기장 1명만 탑승해 있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왜 이런 2시간 전에 혼자 탑승을 해서 이렇게 훈련을 진행을 하게 된 것인지 점검을 하게 된 것인지 그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 헬기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은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사실 전현 평론가님 정기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진 것과 그것과는 별개로 이 헬기 기종이 최신 기종이냐 아니면 옛날 기종이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운전하시는 분은 굉장히 경험이 많은 베테랑 조종사로 알려졌기 때문에 물론 정확한 원인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혹시 기체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서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세상에. 이 기종이 참 말이 많습니다. 왜요? AS350 기종인데 이거 몇 년 됐다고 보시나요? 차도 10년만 되면 완전히 노후된 차량이라고 많이 보통 보는데 네. 이 헬기 43년 된 기종입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1980년 10월 프랑스에서 제작된 것이고요. 민간 항공회사에서 이 헬기를 중고로 매입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논란이 되는 부분은요. 지난 3월 강원도 영월군에서도 헬기가 추락해서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는데 같은 기종이고요. 또 2011년 강원도 강릉시에서 다른 것도 아니라 산불 예방 훈련을 하던 중에 산림청 소속 헬기가 추락됐었는데 바로 같은 기종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2023년의 대한민국의 모습 맞아요? 물론 똑같은 예는 아닐 수 있겠지만 자동차도요 오래됐는데 점검한다고 이 자동차 수리업체에 가서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한다고 그 자동차가 온전합니까? 저 기종이 43년 됐대요. 베테랑 조종사의 경력이 40년인데 그 베테랑 조종사 경력보다 더 오래된 기종을 이 베테랑 조종사가 무슨 재간으로 지금 당해냅니까 세상에. 물론 더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내야겠습니다만 손정혜 변호사님 그러기 위해서는 혹시 헬기에도 블랙박스라는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블랙박스도 조사 대상으로 포함될 예정인데요. 다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단은 조사를 앞서서는 이 기체를 인양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중장비를 이용해야 되고요. 특히 아이고. 헬기 업체와 국토부가 협의를 해서 인양하는 데만 좋게 일주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체가 인용되고 나서도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 조사위가 이제 인계를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네. 사고 원인을 조사하게 되고 특히 기체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블랙박스 등을 정밀히 조사해야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통상 1년 이상 걸린다고도 합니다. 세상에. 만약에 기체의 결함이 확인이 되고 그러니까 기체 자체의 하자 문제로 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 헬기 업체의 어떤 과실 책임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 헬기를 몰다가 안타깝게 숨진 기장 같은 경우는 내일이죠. 내일 국가수에서 부검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40년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투입돼서 그 저수지에 있는 물을 담아서 그 화재 현장에 뿌리는 그 테스트, 헬기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이런 변을 당했어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었을, 아들이었을 이 베테랑 조종사 죽음 너무 허망합니다. 유족분들 얼마나 분통 터질까요? 정말로 그 분통 터짐 그리고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반드시 이 사고 원인 정확하게 밝혀내 주시길 바랍니다. 뉴스파이터도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패션의 경계는 없다지만 요즘도 삿갓을 쓰는 분들이 계실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의 모습이 포착이 된 건데요. 네. 어제 오전에 9시 35분경에 광주 서구 매월동의 한 은행 ATM기 앞의 모습이 포착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ATM기 앞에서 파란 삿갓을 쓴 남성이 어떤 전동 공구를 들고 앞에 저렇게 서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수상하잖아요. 네. 뭔가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장소가 은행, 현금, 이 출납기, 이 ATM기 앞에 입출금기 앞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손정임 회사님, 연휴란 말이에요. 평상시 오늘 같은 평일도 아니에요. 연휴에 은행 ATM기 앞에 그것도 삿갓을 놓아서 혹시 영화 촬영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굉장히 수상한 장면인데요. 예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ATM기 하면 현금이 생각나잖아요. 네. 은행 문화가 연결되어 있는 철제문을 자신이 가져온 전동 공구를 통해서 자르기 시작합니다. 뭐 어머나. 뚫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을 것 세상에. 같은데요. 무려 60cm 그리고 80cm 7분 만에 이렇게 철제문을 가르고 나서 세상에. 은행 내부로 스스로 진입을 합니다. 이게 어머, 진짜 저런 네. 상황이었나 봐요, 뭐? 네, 삿갓 쓰고 자르고 저 틈으로 이제 은행 안으로 진입을 하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나서는 당연히 돈을 찾아서 왔다 갔다 했지만 세상에. 결국 돈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 보안 시스템이 울립니다. 결국 지점 인근에 삿갓을 버린 채 달아났습니다. 아니 살다 뉴스파이터에서 여러 차례 여러 유형의 도둑을 전해드렸습니다만 백성문변은 살다 삿갓 쓴 도둑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도둑들이 얼굴을 가릴 때는 모자 쓰고 아하. 모자 땡겨 쓰고 마스크하고 맞아요. 만약 후드티 이렇게 그렇죠. 뒤집어 쓰고 네. 이게 제일 일반적인데 저도 삿갓은 처음 봤거든요. 네. 그런데 삿갓 쓴 도둑을 처음 본 사람이 아닌 분이 한 분 딱 계셨습니다. 누굴까요? 광주 서구의 한 형사였는데 네. 3년 전에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어머? 그러니까 3년 전에 네. 농수산물센터의 사무실 금고를 털려고 삿갓 쓴 도둑이 들어가서 절도를 저지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허.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구속이 돼서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올해 6월 출소를 했다고 하는데 삿갓 쓰고 저렇게 절도하는 건 흔치 않잖아요. 어허.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워낙 삿갓이라는 게 특이하니까 네. 그때 그 절도범의 얼굴을 저거 기억하고 있었더니 해당 경찰이 세상에. CCTV를 딱 보니까 그 사람이네? 어머? 그래서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김묘성 기자님 무슨 영화 제목도 아니고 3년 전 그 삿갓남 이거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삿갓을 썼는데 오히려 특정이 되는 아하. 그런 걸 저지른 거죠. 근데 어허. 보니까요. 잡히긴 잡혔습니다. 네. 잡힌 과정도요. 굉장히 황당하고 맙수사 굉장히 허술합니다. 어허. 일단 앞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경찰이 특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집으로 향하던 중에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남성을 발견합니다. 네.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경찰과 통화를 했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보니까 남성은 처음 경찰과 마주쳤을 때는 범행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아하. 나 아니에요라고 했는데 네. CCTV 속 복장 그리고 그 남성이 입고 있는 옷 일치했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경찰이 또 이렇게 계속 탐문을 했죠. 네. 그리고 철문을 자르면서 튀었던 그 쇳가루들이 얼굴에 붙어 있었는데 남성은 그 쇳가루가 얼굴에 붙어 있는 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아하.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추궁을 하니까 결국 그제서야 시인을 했고 범행 2시간여 만에 남성이 검거가 된 겁니다. 네. 얼마나 자기도 급박했으면 쇳가루가 자기 얼굴에 범벅으로 묻어 있는 것도 모를 정도로 지금 상당히 긴장했다는 거냐, 극도의 긴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전혜연 평론가님 어떻게 보면 자기 꾀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뭐하러 눈에 확 띄게 삿갓을 썼어요, 진짜. 그러니까 삿갓 쓰면 얼굴이 잘 안 보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이 남성이 진술했다라고 하는데 세상에 삿갓을 쓰고 절도를 하는 도둑이 우리나라에 몇 저건가 봐, 진짜. 네.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색깔도 파란색이네요. 눈에 확 띄는 색이고 제가 보니까 범행 시간도 오전 9시 35분이면 사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인데다가 그러니까요. 범행 방법도 철제 문을 잘랐다. 네. 안 튀려다가 오히려 너무 튀는 행동 때문에 피의자가 특정된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생활비가 필요해 은행을 털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저렇게
노력을 기울이시려는 그 에너지를 열심히 일하는 데 쓰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그러게 듭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이거 결코 가볍게 볼 범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털려고 했던 대상이 은행이었고 네. 은행 전동 공고를 이용해서 그걸 뚫고 들어가기까지 했죠. 네. 근데 결국 돈은 훔치지 못했지만 네. 이건 명확한 뭐 특수절도 미수인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미수에 그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게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네. 구속영장 청구가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남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전에 삿갓 쓰고 절도행각하다가 잡혀서 6월에 출소했습니다. 어허. 출소하고 나오자마자 또 저 삿갓을 쓰고 또 저런 범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뭐 재범 위험성도 너무 큰 것이고 뭐 범행 한 현장 상황 자체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일단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저 삿갓이 아니라 다른 걸 쓰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지 여죄도 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전현 평론가님 말씀처럼요. 이번에 죄값 정말 달게 받고요.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나와서 그 열정으로 정말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 보여줄 개과천선한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이번 추석 연휴에 일본에서 이 사람이 포착된 것 가지고 지금 떠들썩하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바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어허. 일본 도쿄에서 네.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1일에 포착이 된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목격이 된 건데 네. 도쿄의 긴자역 부근에 네. 유명한 시계탑이 있는데 네. 저렇게 휴대폰을 꺼내서 시계탑을 촬영하는 아, 저분이에요, 저분? 네, 저기 지금 그 어. 배낭을 맨 저 남성이 바로 김남국 의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아, 여기서 보니까 진짜 많네요. 그냥 네. 일반적인 뭐 해외 여행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연휴 기간에 일본에 갔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저 모습이 인터넷에서 지금 논란이 됐습니다. 어허. 여기까지만 보면 일단은 첫 번째 사진 보면은 약간 이 오른쪽 뒤에서 잡혀서 글쎄 이 머리 두상은 긴가민가한데 약간 더 옆에 찍힌 모습 보니까 진짜 영락없이 김남국 의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아니 뭐 정치인은 뭐 일본 못 가나?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논란이 되는 이유가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 해온 발언 때문이라는데 어떤 거냐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수를 그냥 방출하겠다라는 부분, 또 후쿠시마 수산물과 관련된 수입 규제 철폐, 여러 가지 후속 청구서가 날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느 말 한마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해명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일본의 야당이 아닌 이상, 일본 사람이 아닌 이상 이거를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혹시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그 후쿠시마 방류되는 그 오염수를 직접 시료를 채취하려고 진짜 그래서 갔군요 지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요? 네, 차라리 뭐 그걸 항의를 하러 갔다거나 그러면은 사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겠죠. 김남국 의원이 그걸 항의하러 일본에 갑니다라고 알고 있었을 텐데 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 사진을 보고 김남국 의원이 도쿄에 있네 이걸 처음 알게 된 건데 네네. 이제 논란이 된 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었고 네. 거기다가 SNS에 이런 내용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뭘까요?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어린이의 생식세포 내 DNA가 파괴될 수 있고 생식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그 후손에 기형 발생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내용을 SNS에 공유하면서 이것 자체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지금 현재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을 많이 드러낸 상황이죠. 그런데 딱 언뜻 보기에도 관광인 듯한 모습으로 우리 대중들은 도쿄에 간 걸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도쿄에서 발견이 됐다. 그것 가지고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김남국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했던 주장들도 글쎄 뭐 팩트 체크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섬뜩한 말들이죠. 왜냐하면 저게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 주장을 하는 뭐 근거까지는 되지는 않았어요. 김남국 의원이. 그런데 지금 그동안 해왔던 발언 탓인지 지금 여당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의 일본행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일본 긴자 거리에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를 강하게 비판하고
검증되지 않은 낭설들을 SNS에 공유하며 반일 선동에 앞장섰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몰래 눈치를 보며 일본을 여행하지 말고 차라리 의원직에서 물러나 자유의 몸으로 여행을 다니길 바랍니다. 물론 여기까지 들어도 전현평론가 일각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또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그건 그대로 인정해야지. 그것과 또 그거 비판했다고 일본도 못 가냐? 또 이러신 분 계실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김남국 의원의 해명을 보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자체를 곧 반일인 것처럼 전제하고 일본행이 마치 표리부동한 행동인 것처럼 비판한 것에는 유감이다라고 또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남국 의원이 무소속이긴 하지만 네. 아직 국회의원이시고 또 일본의 오염수 2차 방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이 안전성 문제에 굉장히 예민한 시기죠. 중요한 것은 이제 타이밍인데 네. 김남국 의원이 앞서 거액의 가상자산과 관련된 거래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위까지 이 사안이 올라갔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같이 민주당에 있었던 의원들의 또 동정 여론이 많이 작용을 하면서 징계가 사실상 멈췄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네. 좀 자숙하는 게 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일본인 갈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으로서 아직까지 할 일이 많으신데 또 아직까지 비판 여론이 완전히 잦아들지 않은 시기인데 꼭 굳이 이 시기에 가셨어야 됐나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요. 시급했냐? 뭐 그 정도의 지적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뭐 상근 부대변인 논평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그 정도 선에서 물러난 것 같지가 않아요. 국민의힘 입장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죠.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괴담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걸 정략적 목적에 따라서 국민들을 걱정스럽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반일 행동을 한 그 김남국 의원이 갑자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도쿄에 여행을 다닌다. 그럴 바에는 후보 사퇴, 그러니까 국회의원직을 자진해서 사퇴를 하고 자유의 몸으로 여행을 다녀라. 이렇게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손정희 변호사님, 지금 저 횡단보도 일본의 뭐 긴자거리라는데 저는 일본 안 가봤습니다만 저게 뭐 긴자거리 유명한 데인가 봐요. 근데 횡단보도처럼 보이는 곳인데 그럼 옆에 쭉 같이 서 있던 분들이 김남국 의원의 보좌진들이에요? 막 다 같이 간 거예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 사진이 알려지면서 보좌진들에게 취재진들이 김남국 의원 왜 일본에 방문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보좌진들이 놀라면서 일본에 있느냐고 물었던 걸로 봐서는 같이 간 것도 아니고 일정을 공유했던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의 해명을 보시면요. 의원실 관계자가 명절 휴가 기간에 개인 일정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좌진도 몰랐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이제 그 뒤에 해명이 나왔는데요. 일본행은 이미 약속된 지지자 모임으로 예정된 정치적 활동이었고 여행 경비 모두 사비로 부담하고 있고 보좌진의 수행 없이 혼자서 일정을 소화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약간 우리가 그 동문서답이라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게 경비를 사비로 갔냐 국가 비용으로 갔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닌 것 같잖아요. 지금 왜 하필 추석 연휴에 보좌진도 모를 정도로 뭐 극비리라는 표현까지 좀 과할 수 있겠으면 어쨌든 주변에 모르게 갔냐? 그러면 김묘성 기자님 생각해 볼 때 이번 일본 일정이 그렇게 급했냐? 가서 그러면 뭘 했냐?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일단 그래서 김남국 의원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 것과 반일 감정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그것을 연결시켜서 억지로 지금 나를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이 골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를 마치 표리부동한 사람으로 몰고 갔는데 이것은 뭐 프레임이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에도 참 많은 재외동포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났어야 했는데 여태까지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뭐 계속 취소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기각 이후에 긴급하게 다시 추진을 했던 것이고 정치인의 자유로운 정치 일정이고 또 개인 일정인데 이것까지 문제를 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악의적 기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면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는데 일단 이런 지지자들을 만나는 모임이었는데
보좌진들이 몰랐다는 점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아니 저 논리라면요. 백성문 변호사님, 요 조금 전에 김남국 의원 그 해명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말꼬리를 잡는 건 아니지만 이 해석학에 따라서 이렇게도 비춰져요. 누군지 그 민주당의 중진 의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참 논란됐던 인물이에요. 본회의장에서 그 문자 포착됐던 인물이에요. 그러면 그 중진 의원 보세요. 그 중진 의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했잖아요. 적극적으로 반대했는데 문자로 일본 골프 여행 가겠다는 게 포착됐어요. 그러면 그 의원의 입장, 만약에 그 의원도 아니 오염수 방류하는 거랑 내가 일본에 좀 여행 가겠다는 거랑 그건 별개로 봐야지. 그걸 똑같이 보냐? 뭐 이런 논리예요. 뭐예요, 이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 얘기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차라리 여행을 갔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의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정치 활동이라고 해요. 약속된 지지자 모임이었다. 근데 김남국 의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국회 부의장입니다. 그분의 그 논란을 봤다면 최소한 그리고 이건 지금 정치 활동이라는 거잖아요. 개인 여행이 아니고. 네. 보니까 여행은 아니라는 것 같아요. 또 이게 보면. 그러면 사전에 당연히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도쿄에 간다, 일본에 간다라고 사전에 알렸다면 이렇게 논란이 됐을까요? 뭐 그 당시에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는 오히려 김남국 의원의 저 해명대로 아니 그 활동과 반일 그러니까 지금 오염수 방류 반대와 일본에서 정치적 활동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 이게 충분히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본인이 밝힌 게 아니라 소위 누군가가 몰래 찍은 사진 때문에 지금 확인이 됐고 네. 만약에 그게 사진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김남국 의원이 이런 해명을 할 일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이런 행동 때문에 몰래 간 게 발각이 되니까 지금 해명이 앞뒤 안 맞게 하다 보니 더 논란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여행은 아니라고 본인이 그런 뉘앙스로 밝혔으니까 글쎄 지금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어떤 성과를 가지고 왔는지 그건 또 당당하게 한번 밝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밝혀주는 게 어떨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김남국 의원이 내가 왜 그걸 밝힐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엿새로 길었던 만큼 참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어제 오전 8시 58분 그러니까 오전 9시가 다 돼가던 시점에 경기도 김포시 한 아파트 한 주민이 흡연을 하려 나왔다가 위에서 나 좀 살려달라라는 소리를 듣고 위로 올려다 보니까 한 90대 할머니가 베란다 난간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어머나. 신고를 했습니다. 네. 이 할머니가 있었던 곳은 아파트 10층입니다. 어머. 이 베란다 난간이었고요. 난간 밖으로 몸과 다리가 지금 보셨던 것처럼 어머.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실제 모습이래요, 네, 이게 맞습니다. 진짜. 어머. 그래서 옆집 주민 통해서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만 대화가 되지 않았고요. 어머. 그래서 구조대는 급히 아파트 1층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구조를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듣기만 해도 김묘성 기자님 1분 1초가 시급한 순간이요. 지금은 저 상황 지금 어떻게 그럼 구조는 되긴 됐습니까? 네, 다행히 구조가 됐습니다. 그 구조 장면이 담긴 영상이 또 준비가 되는데요. 네.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파트 10층 이렇게 어머나. 베란다 난간에 90대 할머니가 걸터 앉아 계십니다. 세상에. 할머니는 아래를 쳐다보면서 뭔가를 또 뭐 손짓도 해요. 아주 정말 위태로운 모습인데 그때 위에서 이렇게 구조대원이 로프를 타고 천천히 내려왔고요. 도착을 해서 할머니에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를 안으로 들어가시게 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 천만다행이에요. 천만. 네. 왜냐면 저 베란다 난간을 그냥 내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걸터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재근 평론가님 자칫 중심을 조금만 잃었더라도 진짜 생각하기도 싫은 장면이 펼쳐졌을 거예요. 예, 지금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고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초긴급으로 이제 상황을 이제 처리를 한 거예요. 네. 구조를 한쪽으로만 가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투 트랙으로 동시에 간 겁니다. 그래요? 구조대원 한 명은 위에서 밧줄 타고 밑으로 내려가고 또 다른 한 명은 현관문으로 가서 문을 강제 개방해서 집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두 명이 동시에 접근해서 지금 이게 시간이 정말 놀라운데 신고 접수한 이래 15분 만에 세상에. 할머니를 구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구조대원분들, 소방대원분들 정말 대단하신데 관련해서
저 구조 현장에 계셨던 구조대원분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층수가 낮은 층이 아니고 10층이어서 조금만 늦으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긴박했고, 친할머니가 생각이 많이 나서 무조건 신속하게 하자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먼저 현관문을 강제 개방해버리면 그 소리에 놀라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층에서 로프를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내려가서, 제가 내려가서 할머니를 붙잡으니까 내려가게 비켜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힘을 계속 주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화로 안으로 들어가시라고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계속 힘을 주고 계셔서 제가 한 발 한 발씩 안쪽으로 일일이 시체를 넣어서 이제 구조하였습니다. 다시 들어도 얘기만 들어도 정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는데 우리 지금 얘기 들은 백승욱 소방교님과 동료분의 그런 긴급한 대응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는데 아니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손정희 변호사님 저 어르신이 구조하는 대원 백승욱 소방교한테 내려가게 비켜봐 이거 무슨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연세가 90대라는 것이고요. 네. 소방대원이 왜 왔는지 나한테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를 이해 못하니까 비켜라 나 내려갈게 라고 말씀하셨던 세상에.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구조대원들도 할머니를 간신히 이렇게 설득을 해서 발을 하나하나씩 옮겨 박는 방식으로 구조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구조대원 시각에서는 약간의 이제 치매라는 단어도 없어져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치매 의심 증상이 보인다라고 이제 상황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더 안타까운 것은 집안에 다른 사람이 없었느냐? 작은 방에 또 할아버지 계셨다는 아이고, 겁니다. 아마 세상에. 연세가 90대 이상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유. 그 와중에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고 아유. 전혀 상황을 모르고 있어서 깨웠더니 이제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혹시 할아버지도 건강 상태나 이제 정신적으로 치매 증상이 있는 거 아닐까? 좀 두루두루 주변 사람들이 검진도 받아야 될 것 같고 돌봄이 필요하다면 돌봄 인력도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부부를 많이 챙기고 있다고는 하지만 가족들도 그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여전히 베란다에 한번 올라가셨기 때문에 난간에 또다시 올라갈 가능성 배제하기 맞아요. 어려워서 요즘에는 보안용 철제 문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예 내려가실 수 없도록 철제 문도 한번 설치하시는 걸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어르신들의 가족만 탓할 수는 없어요. 우리 사회도 정말 좀 저 가정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세상에 연휴 기간에 부산에서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전혜연 평론가님. 네, 어제 이른 아침 부산 강서구에서 정말 순식간에 깜짝 놀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짧은 영상이 있는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네. 자, 승용차 한 대가 한적한 길을 달리고 있죠. 네. 차량 왼쪽 잘 보시면 네. 물이 흐르는 도랑이 보이는데 네. 차량이 지금은 직진을 하고 커브길이 나오니까 네. 브레이크를 밟으려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네. 커브길 돌자고 어머, 그대로 어머. 직진해서 어머? 도랑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어머머머. 지금 저 차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길은 이쪽인데 왜 도랑 쪽으로 향한 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저 원인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네. 지금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어허. 저 오전 7시 20분쯤이었는데 도랑으로 차가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그럼 당연히 차는 이렇게 뒤집혔고요. 그러겠네요. 차가 뒤집히니까 내부에 이제 물이 막 들어오는 그런 어머나, 아주 어머나. 위급한 상황이 됐는데 네. 그래도 다행히 인근을 지나던 지금 저희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한 시민이 저 상황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어머나. 근데 119에 신고를 해도 바로 출동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119 그 상황실 근무자가 이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신고자에게 현장 상황을 전달받기 위해서 영상 통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세상에 차가요. 도랑이 수심이 얕더라도 뒤집히면 물이 순식간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당시에 어떤 상황이 이어졌는지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운전자는 어떤 상태인데요?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물이 반이 잠겼어요. 그게 안에 사람이 소리가 들립니까? 사람이 있답니다. 사람 있고 지금 소리 들립니까? 지금도 들린대요. 소방 차량이 그까지 가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지금 저희 오기 전까지는 구조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차량 뒷문 제거를 일단 부셔야 되거든요. 물에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뭐 어떻게든 들어가야지 뭐 사람. 지금 두 분이 나오셨어요. 두 분 나오셨어요. 예, 한 번 끊어주세요. 예, 예. 세 분이 지금 나오셔요. 전화를 끊지 마세요. 들고 있으세요. 119 도착했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예. 저 차가 뒤집힌 정도로 봐서는 천만다행으로 도랑의 수심은 그리 깊진 않았지만 어쨌든 차가 뒤집혔으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손정혜 목사님, 운전자와 동승자의 머리 쪽이 일단 물에 많이 잠겼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저게 단순한 도랑이 아니라 뻘이 있기 때문에 뻘로 잠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만 늦었거나 구조가 더뎌졌으면 뻘에 아예 차량의 문까지 잠겨서 문조차 열지 못해서 저걸 뚫고 사람을 구조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그러다 보면 사실 익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소방대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잖아요. 정말 3명의 생명을 구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119 상황실에서 어떤 상태냐 계속 확인을 했고요. 지금 확인이 안 된다. 절반이 문에 잠기고 있다. 운전석은 완전히 잠긴 상태이고 일부 뒷좌석이나 뒷창문으로만 이제 사람이 구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들어가서 이제 살리겠다라고 신고자분이 이야기하는 모습도 이제 담겨 있고요. 일단 탑승자들에게 차량 잠금 장치를 풀라고 유도를 한 다음에 뒷문이 열려서 그 틈으로 이제 차량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장면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배도윤 씨이고요. 이분이 신고하셨고 구조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차에서 구조했을 때 세 분 다 말씀도 못하시고 벌벌 떨고 계셨다. 어머나. 당장 눈앞에서 차가 거꾸로 빠지는 걸 보니까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바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소방대원이 도착한 뒤까지 마지막까지 이제 구조 현장을 지켰다라고 하고요. 다행히 구조되신 세 분은 건강에 큰 이상은 없고 그래서 병원에 따로 이송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정말 다행히 구조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 상황에서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신고하신 분도 그렇고 119 상황실에서 영상으로 지시를 해주시는 그 구조대원 분도 침착한 게 만약에 저 같았으면 아이고 진짜 좀 빨리 오세요. 지금 사람이 지금 위험해요. 할 텐데 차분하게 긴박하면서 차분하게 정말 대처를 잘했네요, 진짜. 네, 두 사람이 막 당황하고 막 초조해하고 이랬으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자도 굉장히 침착했고 특히 또 상황실에서 전화 받은 응대하시는 분도 상대방이 당황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이끌어주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차분하게 통화를 해서 정말 사람을 저렇게 목숨을 살리는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건데 지금 경찰의 말에 따르면 간혹가다 영상 통화로 저렇게 신고를 하는 분이 뭔가 이제 통화를 통해서 사람을 구할 때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심정지 환자한테 응급처치를 하는 정도, 그 정도는 간혹가다 있지만 저렇게 직접 사람을 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니까 매우 드문 사건이 이번에 벌어진 거고, 이번에 저렇게 침착하게 사람을 구했던 그 시민의 이름은 배도윤 씨고, 그 다음에 상황실에서 응대를 했던 근무자는 부산 소방본부 소속의 이근영 주임인데, 이번에 그 배도윤 씨에 대해서 경찰이 용감한 시민상 포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로 배도윤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부산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의 이근영 주임님, 물론 이근영 주임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침착한 대응으로 그 배도윤님의 그 선행을 이끌어냈잖아요. 영웅적인 행동을. 이분도 정말 우리가 칭찬해드리고 소방본부에서도 이분께 이근영 주임님께 하루 정도 그냥 한번 가족과 좀 쉬시라고 포상휴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길었던 만큼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 많으실 텐데 여기에 다녀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김묘성 기자님. 그렇습니다. 저도 이곳에 다녀온 분들이 꽤 되셔가지고 정말 많이 연락을 드리면서 안부를 묻기도 했는데요. 태국의 수도 방콕 유명 대형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어머나.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는데 그 현장에 담긴 영상이 준비됐습니다.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한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일제히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안전사고가 있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됐는데 뒤이어서 총성이 여러 차례 들렸고요. 네. 놀란 사람들이 황급히 이렇게 쇼핑몰을 우르르 빠져나가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죠. 해당 쇼핑몰은 유명 브랜드와 아쿠아리움 등 굉장히 많이 밀집된 곳입니다. 복합 쇼핑몰로 유명하고요. 한국인 관광객들도 자주 찾는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화면 출처로 저희가 이제 밑에 보여드린 이걸 보시면 여러분 직감하셨겠지만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이다 보니까 무슨 언론의 촬영팀이 도착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계셨던 관광객이든 현지인 분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지금 저희가 그때 긴박했던 상황을 보여드리는 건데 전현 평론가님 지금 뭐 저곳은 뭐 대한민국 관광객뿐 아니라 전 세계 관광객들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방콕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아쿠아리움도 있고 복합 쇼핑몰 형태이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어린이들과 가족 단위 관광객이 또 저렇게 많이 방문하는 곳이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잘 알려진 곳입니다. 아하. 더군다나 우리나라 추석 연휴 기간에 저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네. 어제 현지 시각 오후 4시 30분쯤 발생했던 사고 현장 모습 이제 금방 보셨습니다. 사실 저 사고 발생하고 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분이 많았던 이유는 이번 추석 연휴 때 해외 관광객 많고 유명한 곳이니까 혹시 우리나라 국민들도 좀 피해가 크지 않을까 우려가 되었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던가 관광객 중에 크게 다치시거나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라고 합니다. 일단 대사관 측이 파악한 소식인데요. 하지만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했는데 저 2명은 중국 베이징 출신의 30대 여성 그리고 미얀마 국적인 인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저 총기 사고의 특성상 희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상에 대형 쇼핑몰이다 보니까 인파가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당시 지금 우린 영상을 사실은 저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이후에 한 발짝 건너서 영상을 바라봐도 지금 심장이 쿵쾅 뛰는데 당시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하정현 평론 진짜 얼마나 놀랐을까요, 진짜. 굉장히 놀랐을 것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인도 저 자리에 많지 않았었을까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네.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그렇죠. 저 유명한 관광지라고 하니까 많이 갔을 것 같고 네. 실제로 네. 한국의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네. 전날 저곳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그 인터넷 방송 진행 중에 저 사건 이제 포착이 된 건데 네. 그 영상을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네. 한국 가면 좀 여러 가지 또 미션만도 수정하고. 이게 뭔데? 뭔데? 오 마이 갓! 다리 힘 풀렸어. What happening? I don't know. People just run out the maybe gun? Yeah. Really? Oh my god. 영상을 통해 보는 저희도 지금 손에 땀이 날 지경인데 정말 저 때는요, 전현 평론가님 생사를 왜냐하면 저 때 1분 1초만 늦었어도 생사가 갈릴 수 있다는 생각만 하면 등에 식은땀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있었던 분들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도 파악을 할 시간이 없었겠죠. 그러네요, 총성이 잇따라 울리고 아까 저 BJ 모습 보셨지만 왜 사람들이 뛰쳐나가는지 이 소리는 도대체 뭔지도 지금 굉장히 당황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옆 사람이 뛰니까 같이 뛰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전해진 바에 따르면 6발에서 7발 정도의 총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한 아기 엄마 같은 경우에는요. 유모차를 거의 버리고 너무너무 급하게 아이를 데리고 탈출했다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망자 2명, 부상자 5명인 것으로 전해지지만 또 위중한 부상을 입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더 큰 피해 상황이 전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더 피해자가 희생자가 늘어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당시 현장에 계셨던 분 진술 중에는 물론 경황이 없으니까 이건 정확한 거 따져봐야겠지만
총성 소리가 10발 이상 났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see all the people run. We don't understand why it happened. And so we go after them. And after that we hear a shots, like 6, 7 shots. Actually, I was outside of the mall, but suddenly a lot of people just run away. Some Thai people told me we should run away. And I asked why, and they said because there's some terrorism, and then some tigers keep crying.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그나마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도 언론 인터뷰하는 저분들 또 한국인 관광객분도 계셨으면 지금도 막 땀을 흘리면서 그때 생각하면 막 긴장되면 땀을 흘리는데 지금 누가 대체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을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저런 총기 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들어오니까 경찰 바로 특공대원 투입했고요. 현장에서는 도주했습니다, 용의자가. 근데 1시간 만에 호텔에 숨어 있는 것을 체포를 했는데 총격범은 14살 소년이었습니다. 뭐라고요? 14살요? 네, 그 체포 당시에는 총을 내려놓고 저항 없이 체포했다고 하는데 용의자를 붙잡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공개가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엎드린 용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모습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부 사진에는 용의자가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쇼핑몰 1층에서부터 9mm 권총을 사용해서 총격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태국 경찰청장이 밝혔는데 네. 일단 정신적인 문제가 있던 기록을 가진 소년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고 세상에. 최근엔 약을 먹지 않았고 환청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엔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경찰은 전하면서 14살 소년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사건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얼굴을 정면으로 들어올리는 모습에 죄책감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คือเขามีความเหมือนจิตเวชครับเขารักษาอยู่ที่โรงพยาบาลราชวิถีแล้วก็ไม่ได้ทานยาเขามีความรู้สึกว่ามีคนมาพูดว่าต้องยิงคนนี้ต้องอะไรเขามีเหมือนมีตัวเขาอีกคนนึงเท่าที่เราสอบถามเด็กเบื้องต้นนะครับ 아니 근데 손정희 변호사님 태국이지만 어떻게 14살짜리가 총기를 소지할 수 있었던 걸까요? 태국에서도 총기 사용 규제는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손쉽게 구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또 총기를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과 일정 부분의 돈을 지급하면 살 수 있는 루트는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난해에도 그래서 그 30대 전직 경찰이 가지고 있던 총기를 어린이집에서 난사해서 흉기를 휘두르고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태국 총리도 철저하게 사건을 조사하고 원인을 조사하겠다. 그리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지 않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클로징은요. 전남 목포에 사시는 오길수 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추석에 아들 부부가 정말로 오랜만에 명절을 쇠러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코로나다 뭐다 해서 한동안 못 본 사이에 손자 손녀도 훌쩍 커서 초등학생이 되었네요. 요즘은 KTX 타면 금방 서울 올라가서 손자 손녀 얼굴도 보는 시대지만 사는 게 뭔지 남편과 같이 장사하느라 그동안 이산 가족처럼 지냈거든요. 비록 이틀간의 짧은 상봉이었지만 건강하게 지내준 아들 내외와 손자 손녀에게 한없이 감사하네요. 내년 설 연휴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길수님, 아들 부부에게 서운하실 만도 한데 오히려 감사하다니 이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 아닌가 싶습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